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호주 영주권 유학 당신의 고민의 길사 호토박이. 자, 제 2편에서 제가 요리 제빵 과정을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1편이 이제 간호학이었고요. 각 제가 전공 분야를 가져와서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2편 요리 제빵이 정말 뜨거웠어요.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제게 이메일을 주셔서 뭐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을 좀 질문을 주셨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들이 학교 선택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영상 중간에 조금 언급은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조금 안 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가장 핵심 포인트가 학교 선택에서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의 구성이 어떻게 짜여져 있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거를 좀 후속편으로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그 영상에서 이 9가지 질문을 가지고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리 제빵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영주권은 잘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5번째 보시면요, 요리 제빵 과정의 학교 추천,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뭔지 이 부분인데, 자 보시죠. 학교를 선택할 때 핵심은 당연히 학비 따지셔야죠. 예, 그리고 지역 중요하죠. 호토박이 항상 강조하잖아요.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예, 학교 선택보다는 지역 선택이 우선돼야 내 졸업비자 기간도 달라지고 또 취업 가능성에도 또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학교가 취업 지원을 잘 해준다, 뭐 인턴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는 잘 돼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홍보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모든 학교가 자기 학교 안에 주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방은 따로 또 분리돼서 다른 커머셜, 뭐 호텔 주방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 좀 더 실제로 영업 활동을 하는 곳이니까 좀 현장감이 좀 있기도 하지만 또 교통이 되게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네임밸류 명성도 따지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 구성. 자,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서티피케이트 3, 4, 디플로마, 어드밴스 디플로마, 이게 어떻게 조합이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이 앞에 5가지 보다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학비만 잠깐 보시면요, 이 요리학교 2년 과정 학비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18,000불부터 뭐 6만 불이 넘는 학교까지. 그러면 무조건 저렴한 학교가 좋냐? 아니다. 학교 명성에 걸맞게 좀 더 우수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이왕 공부할 거 더 좋냐? 이거는 절대값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는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목숨같이 귀중한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학교 네임밸류도 좀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뭐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낮고 시설도 좋다. 아, 그런데 나는 학비를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내야 된다. 충분히 그걸 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지 절대값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보다 이제 훨씬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제 이겁니다. 자, A, B, C 이렇게 이제 코스가 다양하게 나눠지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 칠판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요리 제빵 하면 이렇게 서티피케이트 3 1년, 34 6개월, 디플로마 6개월 해서 이제 2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서치해 보세요. 학교마다 이 구성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럼 어떤 구성이 나에게 더 맞냐, 나에게 더 유리할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영주권까지 접근할 건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TSS 비자라고 하는 4년 임시 비자를 받으려면, 4년 취업 비자죠. 그걸 받으려면 졸업 이후에 2년 경력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졸업이 어딜까요? 네, 이 2년 학업이라고 일괄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서티피케이트 4 이후부터도 볼 수 있고요. 디플로마부터도 볼 수 있고,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술 심사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면 그 요리 제빵은 이제 TRA라고 하는 기술 심사 기관이 있잖아요. 뭐 컴퓨터는 ACS라 그러고, 또 뭐 엔지니어링은 EA라 그러고, 각 그 전문 기관들을 호주 이민성에서 외주를 주잖아요. 근데 이 기술 심사 기관에서 인정을 하면 이민성도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민성에서 원칙은 이 셰프라는 직종은 디플로마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럼 디플로마가 빨리 끝나야 좋은 거죠. 그래야 그때부터 TSS 요구하는 2년 경력이 카운트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디플로마랑 어드밴스 디플로마가 분리되어 있으면 이때부터 카운터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게 1년 과정이라고 해도 앞에 6개월 마쳤다고 해서 디플로마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를 마쳐야만 디플로마가 포함된 어드밴스 디플로마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게 나눠지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술 심사를 통과할 거다라고 하면 기술 심사 기관에서는 서티피케이트 4만 있어도 이 사람은 그에 준하는 기술을 갖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서티피케이트 4 이후부터 했던 경력은 또 TSS 요구하는 2년 경력에 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점수제 이민에서 이제 190 있잖아요. 뭐 189는 뭐 워낙 이게 축소돼 있으니까 190을 많이 이제 염두에 두시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셰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쿡도 들어가요. 근데 이 쿡 같은 경우는요, 서티피케이트 3와 2년 경력이 있으면 합당하게 보고요. 혹은 서티피케이트 4가 있으면 합당하게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일정 부분 요리 관련 경력이 좀 있고 한 분들은 이렇게 서티피케이트 4 안에 서티피케이트 3가 들어간 것보다는 서티피케이트 3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죠. 왜?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서부터 경력이 카운트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마다 다 이게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요리 제빵을 공부했을 때 졸업 비자가 18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호주에서 이제 영주권을 향해서 도전하다 보면요, 이 2년 경력이 이 2년 비자가 절대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2년은 다 지났는데 취업 비자로 넘어가기 위한 혹은 점수제 이민으로 넘어가기 위한 경력을 다 쌓지 못하거나 점수를 다 만들지 못한 경우에는 호주에서 학생 비자를 연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침 워킹 비자를 쓰지 않았었고 여러분들 나이도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잠깐 호주를 나가서 워킹할 때 비자를 가져와서 또 1년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워킹 비자를 먼저 써버리시잖아요. 그래서 호토바기가 계속 아껴라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를 다시 연장해야 된다? 그러면 서티피케이트 3, 4, 디플로마까지 다 공부한 사람이 뭐 또 다른 일반 속칭 비자 연장용 학교 무슨 디플로마 또 등록한다? 예, 비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컷 2년 공부 다 하고 2년 경력까지 다 쌓아 나가는 그 와중에 학생 비자가 연장이 안 된다?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죠. 예. 그럴 때는 디플로마까지 끝난 이 과정은요, 나는 어드밴스 디플로마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게 디플로마 오브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명명됩니다. 이렇게 2년 공부를 끝나가지고 졸업 비자를 받고 경력을 쌓아 나가던 사람이 비자 기간이 짧아서 내가 비자를 더 연장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어드밴스 디플로마를 신청하게 되면 이거는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자가 뭐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디플로마까지만 끝내고 나중에 또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드밴스 디플로마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어드밴스 디플로마가 6개월보다는 더 길면 어차피 내 비자 기간이 짧아서 한 거니까 6개월짜리 어드밴스 디플로마보다는 뭐 9개월짜리 어드밴스 디플로마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거를 남겨놓은 사람이 또 학생 비자를 연장하기 수월하니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개인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토바기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요리 제빵 과정으로 학교를 선택할 때는요, 우선적으로 학교보다는 지역 자체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내가 190 점수제 이민으로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취업 이민으로만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둘 다를 고려할 수 있는지, 이건 여러분들의 조건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조건이 잘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코스 구성, 서티피케이트 3가 꼭 있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서티피케이트 4는 빨리 끝내는 게 유리한 사람도 있고, 어드밴스 디플로마까지 한 번에 이렇게 쭉 공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또 디플로마와 어드밴스 디플로마가 분리되는 게 또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요리 제빵 과정으로 이제 영주권에 딱 도전하려고 계획이 이제 서신 분들은요, 그거를 실행에 옮기시기 전에 저에게 이메일 한번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세부적인 상황, 영어 조건, 나이 조건, 학력 조건 뭐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과 또 여러분들의 이력 내용, 뭐 요리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하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던 그 어떤 세워놓은 계획, 이런 것들을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적어도 제가 이게 아주 훌륭한 선택이다, 뭐 이거보다는 정말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건 어렵지 않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